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내성이 생긴 때문인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너무 무덤덤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가벼이 여기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자 미국은 외교, 경제 해결의 시간이 소진되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할 군사 옵션들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등이 일제히 나서서 외교, 경제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사용할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 옵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실험에 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미사일 폭주에 미국은 외교 경제적 해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군사 옵션을 꺼내들지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통합군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북한을 포함한 위협을 해결할 우리의 옵션들이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다시 한번 EU 국가들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하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국가와 국민, 문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 공동브리핑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들이 있다면서 필요시 대통령이 사용할 군사해법을 이미 완비해놓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제재 시행이 중요하지만 필요시에 군사 옵션도 있다며 다만 지금은 군사 옵션이 선호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북한 무역의 90%가 차단되고 유류 공급의 30%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제재 압박 극대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국방부도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며 외교, 경제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 해결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 경제적 해법으로 북한을 막지 못하는 시간이 되면 군사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한 주간 첫 유엔 총회 무대에 대비해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핵미사일 폭주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목요일 뉴욕에서 오찬을 겸한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보 관리를 인용해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 동쪽 2000km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보호 법안과 국경 안전 강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는 이민 법안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 시민권은 불허할지와 불법 고용 차단을 위한 이베러파이를 전면 의무화할지를 놓고 논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합법 이민 축소를 규정한 레이즈 법안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 안전 강화의 동시 추진 합의에 근접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수일 안에 이민 법안 작성을 위한 세부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사실상 합의돼 성사 가능성이 높은 조치들로는 다카 수혜자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합법 이민 절반 축소를 담은 레이즈 법안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카 수혜자 80만 명과 향후 유자격자들까지 포함하면 드리머 150만 명 안팎에게 합법 신분 또는 영주국까지 부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최후談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드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 가운데 양쪽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들을 확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무협의에 착수하게 된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밝혔습니다. 척 슈머 대표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치들로는 국경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무인기 드론과 센서들을 투입하고 항공기 지원도 늘리며 국경 순찰 대원들이 순찰하는 도로를 보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5년 안에 국경 지역에서 미륵국 지도자들의 90%까지 체포하는 단속 계획을 이민 당국에게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들의 합법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베리파이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내 반이민파를 제외하고 보수파들의 다수는 강력한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 강화 조치만 포함되면 드리머 보호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를 없애기로 하자 수만 명의 드리머들은 서둘러 갱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비영리 법률단체들은 갑자기 늘어난 신청자의 적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수만 명의 드리머들이 3주 안에 갱신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예 기간인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다카 신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다음 달 5일까지 갱신을 해야 앞으로 2년간 추방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80만여 명의 드리머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는 무려 22만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USC의 마누엘 페스터 사회학 교수는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5천여 명이 6개월 내 다카를 갱신해야 했는데 이 기간이 한 달로 단축돼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하루에 2,500명꼴로 갱신 서류를 보내야 하는 셈이어서 심각한 적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다카 갱신을 돕고 있는 LA 지역 비영리 법률 단체들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이민자인권연합 칠라는 지난 9일 130여 명의 드리머들이 몰렸고 어제도 1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500에 달하는 갱신 수수료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안에 목돈을 구해야 하는 드리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칼스테이트 LA에서 운영하는 글레이저 패밀리 드리머스 리소스 센터는 기부금으로 어려운 처지의 드리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연방이민서비스국 측은 다카 갱신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적당한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오늘 지하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항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폭발 사건은 LA 시간 오늘 새벽 런던 남부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있던 전동차의 한 객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이 폭발이 사제 기폭장치에 의한 폭발이라고 발표했고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mergency services attended, and at this stage, we are treating the matter as a terrorist-related incident, and the Metropolitan Police Counter-Terrorism Comman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investigation. 이번 지하철 폭발 테러 사건으로 인해 2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부상자 대부분은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보를 토대로 테러 경계 수준을 결정하는 합동 테러 분석팀이 테러 경계 수준을 심각에서 위급으로의 격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등급 격상에 따라 일반인들이 접근 불가한 주요 보안시설들에서 보안을 맡은 무장 경찰들을 군인들이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public should go about their business in the normal way and, as usual, be vigilant and cooperate with the police. I've said earlier that terrorism is a great challenge of our times, but by standing together, we will defeat it. 영국에서는 올해 들어 5차례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 중 4번은 수도인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런던 지하철 폭발 테러와 관련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 런던 지하철 폭발 사건을 패배자 테러리스트가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막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먼저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타국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논리로 끌어다 쓴 겁니다. 정말 IS 소행으로 드러나 테러임이 확인돼도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